이번 한 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마감에 박현상 부장과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자, 부장님, 이번 주도 복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시장은 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빨간불 지켜내주고 있고요. 어제 외국인이 들어오는가 싶었는데 오늘 또 다시금 매도 스탠스 잡았습니다. 네, 외국인들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해도 너무하고 수급이 아주 바짝 메말랐어요. 아니 이렇게 팔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매수를 많이 했죠. 상반기에 삼성전자 위주로 많이 매수를 했는데 이렇게 연속 순매도는 하루도 안 빼놓고 이거는 저도 거의 기억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오랜 기간 순매도고요. 참고로 어제 얘기 좀 잠깐 드리자면은 이게 옵션 만기일에 조금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도 일단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급 보시면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 동안인데 저희가 수요일 날 하루 쉬었죠. 그래서 3일 동안의 수급인데 지난주는 제가 이틀 동안 이틀 수급 말씀드릴 때 조단위 수급 나왔는데 이번엔 어떻습니까? 외국인이 1,800억 정도 이틀 3일 동안 매도. 좀 규모가 줄어들긴 했네요. 애교죠, 애교. 이 정도면. 기관이 5,500억 정도 매도.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6,900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 잠깐 보시면은 외국인이 1,00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기관 투자가 1,081억, 코스닥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2,200억 정도를 코스닥에서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와 코스닥 양 기간 그 금액은 다를 뿐지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우리 개인 투자자가 계속 사기만 했고 외국인 기관은 뭐 작은 금액이긴 하지만 때리기만 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수급 변화를 보시면요. 사실 지난주랑 크게 변화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고 반면에 개인이 받쳐주면서 개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조금은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주 특징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자료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번 주에 3거래일밖에 우리가 매매를 하지 않았지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S&P 500이 신고가 났어요. 어쩜 그렇게 지수가 그렇게 잘 가요? 그렇죠. 다우도 잘 갔고요. 그리고 중국 증시는 쉬다가 국경절 연휴하다가 급등이 나온 다음에 지금 조정을 받고 오늘은 소폭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리고 내일 3차 경기부양제 발표 예정이라는 건 조금 전에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다음 보시면은 중동 리스크가 여전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과 이란의 뭔가 리스크가 그 지정학적인 부분은 미국이 끼어들기 해도 뭔가 계속 우리가 잡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제가 어제까지 봤을 때는 그래도 유가가 급등이 나온 다음에 조금 소강 상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게 허리케인 발 때문에 변동성이 유가가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 유가는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70달러에서 80달러 정도의 박스권이 있는 게 가장 안정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70달러, 80달러를 뚫을 뻔했었죠, 이번에. 그런데 다행히 그 정도는 가지 않았다는 상황이긴 하고요. 아까 수급을 보신 것처럼 외국인 매도세가 조금 주춤했습니다. 특정 종목에만 국한돼 있다고 써놨는데 이거 무슨 제가 쓰기도 민망해요. 특정 종목이 아니고 삼성전자만 때렸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겁니다. 어떤 많은 얘기가 나올 텐데 일단 어닝 쇼크가 나왔었어요. 9조 1,000억. 저희가 10조 이상을 예상을 했었는데 9조 1,000억이 기존에는 거의 8조까지 떨어뜨린 것도 우리가 듣긴 들었었는데 이게 지금 어찌됐든 어닝 쇼크에 외국인 매도세가 강화되었다라는 부분. 그렇지만 어제 만기일에 갑작스럽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삼성전자 훅 가져가는 뭐 외국인 주체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포지션 변화가 될지 혹은 삼성전자 다시 상승하게 한 변곡점이 될지 여부는 일단 오늘 상승세를 봤을 때는 물론 오늘 무슨 얘기가 아니고 뭐가 있었습니까? 어제 마이크론이 좋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엔비디아로는 안 올라요. 그렇죠? 마이크론이 올라야지, 레거시 쪽이 올라야지 오르는 상황으로 좀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어제 CPI 잠깐 말씀드렸는데 컨센보다 조금 더 나왔잖아요. 그나마 제가 봤을 때 좀 긍정적인 점은 주거비 하락이 좀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주거비 하락된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금리나 확률 같은 경우가 25bp가 우세했다. 이런 정도까지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번 주에 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또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고요. 외국인의 수급 동향, 또 기관의 수급 동향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여전히 삼성전자는 매도를 하고 있는 와중에 그래도 하이닉스는 좀 담았어요. 그래요. 일단 자료 보면서 보시면은 하이닉스는 좀 샀어요. 근데
하이닉스를 2,600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옆에 기관 두 번째 칸 보이십니까? 기관에서 하이닉스도 샀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은 쌍끌이로 하이닉스를 샀는데 삼성전자만 억울하게 맞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KB금융,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고려아연, 현대차 순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기관 같은 경우는 LG에너지솔루션을 하이닉스보다 더 샀습니다. 아마도 아까 말씀드린 논리대로 2차전지 업황을 조금 더 좋게 보는 것 같고요. 네. 컨센서스보다 조금 더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뜯어보면 IRA 크레딧 보조금 제외하면 여전히 적자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4,400억대 실적이 나온 LG에너지솔루션을 매수했다 보는 게 어떨까 싶고요. 세 번째 보시면 SK이노베이션도 있어요. 오랜만에 2차전지 업황을 둘 다 매수를 한 거고요. 그리고 한화인더 조금 특이한 종목이긴 하죠. 인더스트리얼 솔루션 즉 뭡니까? 그렇죠.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분사되고 하나정밀기획이 지분 가지고 있고요. 하나비전까지 갖고 있는 기업. 조금은 이쪽으로 한미 반도체보다는 이쪽으로 좀 시장에 쏠리는 것 같아요. 물론 TC본도 기대감은 있는 것은 뉴스 통해서 확인하셨을 네. 겁니다. 그다음에 효성중공업 잠깐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변압기 업황이 좋죠. 좋은데 효성중공업만 사요. 제가 저 자료를 좀 보니까는 이게 변압기 업황에 들어있는 종목들이 현대일렉이라든지 LS일렉이라든지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3분기 컨센서스 기준으로 봤을 때 효성중공업이 가장 부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보고를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매수를 하더라도 업황은 좋지만 그러더라도 일단 업황이 컨센서스에 충족하는 종목들 위주로 기관들은 매수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개인 투자자분들 플렉스 또 하셨습니다. 조만간 웃으실 겁니다. 1조 3천억. 네. 일자로 오늘 삼성전자 2% 이상 오르죠. 화이팅이고요. 이게 딥밸류 구간 들어선 것만큼 항상 말씀드립니다. 딥밸류 구간을 빠진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업황이 안 좋아서 빠진 거죠. 그러면 올라갈 때는요, 업황을 밟고 나가 여러 가지 트리거가 필요합니다. 그게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을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네. 격동의 시간을 좀 겪고 있는 중이다. LG전자 아모레퍼시픽까지 같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자만 지금 매수에 나서주고 있는데 오늘 그렇게 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6만 원 선 다시금 회복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거는 외국인과 기관이 SK 하이닉스는 매수를 했다는 점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코스닥 분위기도 살펴볼까요? 코스닥 종목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 얼마 전부터 저희가 코스닥을 좀 뭐라 그럴까요? 결이 좀 떨어진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시장을 봤을 때 삼성전자가 쉴 때 어떻습니까? 개별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개별주는 각 종목의 호재가 나올 때마다 빠르게 발현되기 때문에 뭔가 업황상의 결을 잡긴 좀 어려운 상황이 합니다. 자료 보시면은 외국인이 제일 많이 산 종목이 중앙첨단 소재예요. 그렇죠? 오. 굉장히 조금 샀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파마리서치, 바이오다인, 최근에 바이오 종목 중에서 바이오다인이 좀 치고 올라오는 모습도 보이실 것 같고요. JYP 엔터, 오랜만에 엔터 들어왔고요. VT까지. 그거 봅니까? 지금 2차 전지, 그리고 피부 미용, 바이오, 엔터, 어떻습니까? 결이 없죠, 외국인들이. 그냥 저기 개별주 장사 개별 매매를 좀 안에서, 하고 네. 있는 중이다 이거고, 기관 투자가 더 보겠습니다. 펩트론, 대주전자재료, 서진시스템, PSK홀딩스, PNT 어떻습니까? 비만, 2차 전지, ESS, 반도체 어떻습니까? 다 다르죠, 그죠?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대동단결합니다. 에코프로 BM, HLB, 휴젤, 바이넥스 순으로 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이벤트도 하나씩 살펴봐야 될 텐데요. 앞서서 우리가 코너를 통해서 중국의 부양책이 추가적으로 내일 12일이죠. 12일에 발표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밖에 어떤 이벤트 살펴볼까요? 네, 자료 보면서 같이 네.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일단 다음 주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생각보다 매크로 이벤트가 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개별 종목 혹은 매매에 집중하실 환경이 될 것 같은 거고요. 11일 날 보시면은 미국의 9월 PPI 오늘 밤에 발표를 하게 될 거고, 내일 보시면은 3차 부양책 아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14일 날 보시죠. 중국의 9월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어떻습니까? 제가 어느 순간 제가 이제 모든 그 자료를 넣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쵸. 모든 그러면 좀 중요하다 생각하고 넣는데 어느 순간 중국 자료들이 많아져요. 시장에서도 별표가 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혹은 시장에 보는 각도 같은 경우도 계속 바뀌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7일 날 보시면은 ECB에서 통화정책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통화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 봐야 되고, 그리고 9월
미국에서는 9월 소매 판매, 산업 생산까지 보셔야 되는데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18일 날 보시면은 중국의 3분기 GDP 발표를 하게 되고요. 9월 산업 생산, 소매 판매까지 중국 자료가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는 왜 우리가 중국을 많이 보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미국에서 금리 인하 시작을 했고요. 중국에서 부양책이 나와요. 이것은 유동성이 공급이 되는 겁니다. 유동성이 공급이 될 때 주식시장이 가장 낫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금리 인상 징글징글하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렇지만은 이런 부분을 보시면서 앞으로 주식시장에 대한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나왔고 중국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온 이 시점에서 중국 시장을 중국 지표들을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벤트들 살펴주셨고요. 그렇다면 다음 주 어떤 전략을 가지고 또 시장을 대응하면 좋을까요? 저희가 중국, 미국 얘기 신나게 했는데요. 막상 국내의 색깔은 그렇게 바뀌질 않아요. 여전히 좀 약세 흐름 가져가요. 약세도 약세긴 한데 바이오 섹터를 빼놓고는 뭔가 여전히 윗도를 빼서 아랫도를 괴는 이런 시장은 계속되는 것 같아요. 오늘 화장품 보셨지 않습니까? 화장품 어제 좋았어요. 실질적으로 데이터는 오늘 발표하잖아요. 수출입 데이터는. 지금 화장품만 봤을 때는 미리 선매수가 들어와서 마음에 들지 않은 세론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는 일단 바이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선 주도로 역할을 하고 있긴 하지만 뭔가 아직까지 흥분하거나 그런 시장은 아니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국내 시장도 하지만 좀 나아지고 있긴 해요. 왜냐하면 8월, 9월 봤을 때 어떻습니까? 그래 지금이 훨씬 더 나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국 시장 보면은 얼마큼 전 솔직히 미국 시장 우리 투자자분들 가시면 탑 트레이더 할 것 같아요. 정말로. 미국 시장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실적 발표 시즌은 여전히 국내는 여전하다는 거 그리고 지금 핵심 문제는 뭐냐면은 섹터에 대한 프리뷰 보고서가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도 나오고 어제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미리 나오고 있는 프리뷰 보고서가 미리 실적 발표 시즌 전에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보고서 공부를 열심히 하자라는 부분.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제가 차이나 아까 잠깐 말씀을 좀 드렸는데 차이나 플레이를 우리가 뭐 직접적으로 화장품을 사고 철강을 사고 하는 것보단 차라리 직접 투자를 하는 게 낫습니다. ETF라든지. 왜냐하면은 국내 같은 경우는 세론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모레포시 보시면은 오르기 전 가격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만 화려할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국내는 아직까지 그런 수급적인 부분이 부족하다. 그리고요. 지금 제가 매매를 쭉 봤더니요. 이걸 뭔가 좋아지는 종목을 쫓아 샀을 때 또 세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좋은 섹터가 실적이 괜찮은 섹터가 안 좋은 내용으로 빠졌을 때는 종가 매수하면 그 다음날 들어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좋은 섹터를 선정을 한 종목을 한두 개 뽑아 놓으신 다음에 보다가 빠질 때 매수입니다. 그런데 장중에 매수하시지 말고 종가에 매수하면 그 다음날 들어 올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다음 주는 일단 매매 전략을 짜시면 어떨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 투자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지금 실시간 댓글창으로도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질문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로보택시와 관련된 질문이 올라오고 있고 테슬라 이벤트가 끝이 나면 이제는 다시금 엔비디아로 시선이 쏠리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 올라와 있어요. 네,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지금 시간 내로 테슬라가 아까 제가 로보택 시작할 때 5%까지 뜨는 거 봤거든요. 지금 3% 빠져요. 지금 변동성이 지금 장중이 아니고 시간 외에서 지금 8%씩 나오는 상황이죠.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세론으로 받아들일까 아닐까는 일단 본장 열어봐야 됩니다. 국내 시장 열릴 때보다는 본장이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엔비디아가 지금 조금만 더 오르면 전고점을 돌파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미국의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굉장히 신고가 나오고 팔란티어라든지 굉장히 좋은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AI가 더 좋을 것이냐 혹은 테슬라가 2000년에 더 좋을 것이냐 이런 판단 내리기에 앞서서요. 우리가 지금 이거죠. 양대 바벨 전략이라 그러죠. 일단은 너무 센 거 같을 경우는 좀 줄였다가 2000년에 너무 빠지면 다시 매수했다가 이런 식으로 좀 매매 트레이딩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차전에서 끝난 거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LG 에너지 너무 잘 나왔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좀 바벨 전략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주 정리 박현상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